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좋은 카메라가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좋은 사진이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린 좋은 사진을 찍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좋은 화질을 가진 사진을 찍는 게 목적인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카메라들이 급속도로 기능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 그러죠.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다 찍을 수 있는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그런 카메라들은 기능적으로 흠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브랜드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이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게 요즘의 카메라들의 기술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사진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9년에 사진이 발명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일어난 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것들을 사진으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래왔다고 믿고 살게 되게 됩니다. 사진이 발명되면서 우리가 평소에 바라봤던 관점들을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점으로 재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바라본다는 개념 자체를 조금 더 넓게 바라보고 조금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사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사진들은 어찌 보면 출발선상은 기록이었겠죠. 지금 역시 사진은 기록이라는 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길게도 보지 않고 최근에 1세기, 그러니까 100년 정도의 시간을 본다 쳤을 때 결혼이라는, 우리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대사로 뽑는 결혼식만 보더라도 결혼식에 사진이 빠진다. 생각도 못할 일이겠죠. 이미 결혼 사진이라는 거는 결혼식의 한 문화가 돼버렸죠. 전 세계 어딜 가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늘 사진, 즉 카메라가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카메라는 이처럼 경험을 포착해주는 심리를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해주는 도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우리가 사진 찍는 그 행위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 같은 그런 대리만족을 얻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꺼냈던 거는 우리가 과거에, 그리고 쭉 이어져 온 상태로 봤을 때 사진은 기록이 우선이었던 매개체이고, 그리고 그 기록 안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의 기억들을 상상으로나마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진의 순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진의 그런 기록에 의한 기능들을 즐기고 우리가 상상 속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담아두기보다는 점점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진의 본 목적을 떠나서 이제는 화질에 집착을 하게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영상을 올려봅니다. 제가 요즘 다시 카메라를 새로 하나를 구입하려고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어떤 카메라를 사야 될지, 그리고 저한테 맞는 카메라는 어떤 걸지를 계속 분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고스펙의 카메라를 찾게 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 카메라, 그리고 이 렌즈가 지금 꼭 나에게 필요한 렌즈인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지게 된 것이죠. 저는 사실 여기서 스튜디오에 쓰는 카메라는 주로 35mm 판형이 아닌 중형 판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화소가 높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안부나 명부의 개조가 좀 중요한 촬영들이 많겠죠. 그래서 DR, 그러니까 다이나믹 렌즈가 좀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상업 촬영의 경우에는 카메라의 스펙이 굉장히 중요한 촬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사진을 받은 분들은 그걸로 다시 또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사진의 근본 목적에서 조금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화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사진 본질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숲을 봐야지 나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말들을 가끔 하죠. 근데 가끔씩 보면은 어떤 분들은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사진의 화소, 그리고 픽셀, 데드 픽셀을 본다거나 차 구석에 주변부 화질이 떨어지는 걸 본다거나 차트를 보면서 이거는 그래프가 어떻고 해서 이건 렌즈가 좋은 카메라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과연 사진을 찍는 건지 화질을 분석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좋은 사진이라는 거는 좋은 화질을 가진 사진이 좋은 사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초창기 1800년 후반때나 1900년 초반때 찍혔던 사진들의 화질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엉망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절의 사진들이 굉장히 좋은 사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멋진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지금에 와서는 우리는 아주
전체적인 사진을 보지 않고 쫙 펼쳐놓고 풀 사이즈로 만약에 4,600만 화소다, 뭐 6,100만 화소다, 뭐 3,300만 화소, 2,400만 다양하죠. 2,400만 화소를 할지라도 굉장히 큰 판형이죠. 자, 그랬을 때 2,400만 화소를 많이 쓰시는 2,400만 화소, 3,300만 화소라는 가정하에 전체적으로 모니터에 띄워놓습니다. 풀 사이즈로. 그랬을 때 사진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진 않겠죠. 부분밖에 보이질 않죠. 우린 그걸 사진으로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우린 과연 사진으로 봐야 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진은 그냥 전체적으로 한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전체를 봐야 될 사진인 건데 자꾸 구석구석 디테일하게 푹 해서 초점이 맞았니 안 맞았니, 포커스가 뭐 약간 전핀이 나니 후핀이 나니, 선회도가 떨어지니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진을 볼 때 누가 그 구석에 어떤 데드 픽셀이 있는지, 포커스가 눈에 정확히 눈동자에 맞았는지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사진을 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사진은 그렇게 초점이 정확히 맞는 사진이나 뭐 선에다가 뛰어난 사진, 고퀄리티 사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카메라는 일할 때는 뭐 중형 카메라나 35mm 풀프레임을 쓰지만은 제가 그냥 여행을 가거나 제 사진을 찍을 때, 그리고 그냥 일상의 기록들,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록을 위한 사진을 찍을 때는 작고 가벼운 카메라를 선호를 합니다. 물론 그 사진을 가지고 전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은 없었어요. 심지어 핸드폰, 그러니까 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조차도 A1 사이즈로 출력을 했어요. 가까이서 보면 물론 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겠죠. 전체적인 사진을 봤을 때 그 사진을 가지고 태클을 거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꾸 화질에 집착하고 화소, 그리고 뭐 전체적인 스펙에 너무 집착을 하면서 사진이 아닌 카메라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사진을 찍을 것인지 좋은 화질을 얻을 것인지를 구분하셔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듣는 말 중에 가장 사실 좀 촬영하면서 기분 나쁜 말들이, 촬영을 하다 보면은 클라이언트분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야, 역시 비싼 카메라 사진 잘 나오네. 역시 비싼 카메라를 찍으니까 좋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카메라로 당신이 찍어보세요. 누가 찍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카메라를 찍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내 카메라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래서 계속 좋은 카메라를 검색해서 살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갖고 있는 카메라로 어떤 기록들,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낼지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그냥 혼자 짓거려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방법을 써요. 제가 일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빨리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카메라, 좋은 장비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냥 제가 제 사진을 찍을 때는 가급적이면 조금은 느리게 촬영을 하는 편이에요. 매뉴얼 모드로 촬영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요. 매뉴얼 모드 찍다 보면은 셔터를 누르기 전까지 조작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그리고 조금 다양한 각도로 피사체를 조금 더 바라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바라보는 시간이 좀 길어질수록 결과물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의식을 하고 찍는 결과물이냐 아니면 무의식에 찍혀 나온 결과물의 차이가 있겠죠. 내가 이걸 찍었는지 찍지 않았는지도 헷갈리는 그런 사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꽤나 잘 나왔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얻어 걸린 사진이겠죠. 하지만 내가 수동 모드로 하나하나, 뭐 포커스도 그렇습니다. 가끔씩은 저는 매뉴얼 포커스로 촬영을 하기도 해요. 느림의미하게 가끔씩 좋을 때도 있죠.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집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정말 스펙이 너무 좋은 카메라만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사진이라는 거는 좋은 카메라를 찍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진은 좋은 눈에서 나오는 것이죠. 좋은 눈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법들이 필요하죠. 첫 번째 중요한 바라보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삶에 대한 경험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겠죠. 내가 찍는 사진은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따뜻한 사진 찍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차갑고 시니컬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겠죠. 카메라라는 무기 뒤에 숨어서 굉장히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카메라라는 무기 뒤에 숨어서 굉장히 변태적이고 치사한 사람이 되기도 하죠.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카메라는 나를 어떻게 표현할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면서 카메라 뒤에 숨어서 비겁하지 않고 조금 더 당당한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벚꽃이 필 시즌이 됐습니다. 카메라 하나 들고 나가셔서 이것저것, 그리고 살아간 이야기들, 내 삶의 기록들을 담아보시면서 지금 갖고 있는 카메라를 조금 더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